오늘은 달러가 불멸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어떤 독재자가 돈을 숨겨둔다면 과연 그 나라의 화폐를 숨겨둘까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숨겨두려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을 빼돌려야 하는데 경제 규모가 어지간히 크기 전에는 엄청난 돈을 빼내는 순간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죠. 하지만 달러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역외 금융 혹은 그림자 금융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외 금융에서 하는 일이 오로지 탈세만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에요. 악마들이 창출한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세탁해주고 또 보관해주는 일도 하죠. 이때 이 세상 모든 재화를 살 수 있는 이 달러는 최고의 은닉자산이 될 수 있죠. 에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든 대통령의 월급은 그저 그런 수준이에요. 하지만 어떤 후진국에서 대통령을 한번 하고 나면 대대손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돈을 펑펑 쓰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월급으로만 그 돈을 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체면 유지 차원에서 얼마간의 돈이 나오기는 하지만 평생 변변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그의 식솔들마저 해외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펑펑 사는데 그 돈이 과연 어디서 났을까요? 악마의 돈을 숨겨주는 나라는 많아요. 스위스뿐만 아니라 홍콩이나 싱가폴,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 물론 미국과 같은 나라들도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해왔죠. 국제탐사 언론인협회가 버진 아일랜드라는 조세피난처에서 돈 세탁을 해왔던 유명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명단에는 2013년 당시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올랑드의 대선 재정을 담당하던 장자크 아우기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악마들은 물론이고 일부 청렴해 보였던 정치인들마저 역외 지역에 돈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는 더욱 심각한데요. 꽤 많은 기업인들도 역외 금융센터와 손을 잡고 있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휴대폰 사업을 딱 한 군데만 한다고 해볼게요. 그것을 독점이라고 하는데요. 독점을 하게 되면 통신비를 자기네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 있어요. 독점이나 과점을 허락하면 경제는 당연히 엉망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당한 경쟁 상태에서 기업들이 싸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GDP 대비 통신비가 장난 아니게 비싼 나라들이 있는데요. 독점이 아니라면 그런 통신비는 불가능해요. 겉으로는 독점이 금지되어 있어서 여러 통신회사가 경쟁하면서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탁된 돈으로 자금이 다시 들어와서 회사를 차려놓기 때문에 실상은 같은 회사였다는 말이 되죠. 그럼 우리 이쯤에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달러가 망해버린다면요? 당연히 달러로 돈을 숨겨놓은 사람들은 알거지가 되는 거죠. 세계 각지에서 힘 좀 쓴다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모두 알거지가 되는 일이 과연 우리 세대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계 준비 통화를 바꾸자는 의견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더 많은 반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마치 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자신의 세비를 줄이자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세계의 검은 돈이 달러로 숨겨져 있는 한 달러의 종말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후진국의 대통령은 매년 선출되고 그들 중에 대부분이 부정축제한 돈들을 모두 달러로 바꾸어서 역외 금융센터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업인들도 탈세와 자금 세탁을 위해서 해외 비밀 창고에 쌓아두는 달러 또한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죠. 그러니 아무리 달러를 발행해도 달러 가치가 쉽게 하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창고에서 그냥 썩어버리는 달러의 양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2011년 사망한 리비아의 카다피도 역외 금융센터의 비밀 계좌에 상당한 양의 돈을 숨겨두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엄청난 양의 달러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오직 카다피만이 알고 있는 세계 곳곳의 역외 비밀 창고에서 썩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역시 역외 금융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비행기를 띄우려면 엄청난 양의 석유가 들어가는데 북한 돈으로는 석유 한 방울도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달러를 어딘가에 쟁여두어야만 하는데 이 달러를 과연 북한 땅 안에 숨겨둘까요? 그럼 급하게 기름을 사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북한 명의로 송금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북한도 외부의 역외 금융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럼 미국은 북한의 거래를 왜 보고만 있을까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미국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한반도의 긴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고마울 거예요. 아마도 북한이 없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여 오진 않을 테니까요. 그건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사업적 가치만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매우 중요한 존재예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둘 중 하나는 끝날 것이고 중요한 무기 시장 중에 하나인 한반도는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남과 북이 죽도록 싸우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못 싸우게 하는 건 간단해요. 돈만 차단해버리면 되거든요. 북한 외부에 있는 역외 금융센터를 차단해버리면 북한은 석유조차 사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방코 델타 아시아라고 하는 북한 전용 역외 금융센터를 차단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북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죠.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죠. 미국을 싫어하는 국가들마저 그들의 비밀스러운 자금은 언제나 달러를 선호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달러가 강한 이유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